자, 명견말리 세 분과 정말 딱 어울리는 일이 아닌가. 저희 특집 화요일 날 특집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렇죠. 화요일 날 특집할 때 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명견말리라는 이름과 딱 어울리지 않나. 말리밖에 일을 미리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 힘. 대단한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 막 편하게 토크하죠.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음 장에 대한 내일 장에 대한 얘인데 다음 주 이슈 일단 제일 굵직한 거는 네네. 미국 그렇죠. 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선거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있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 옵션 만기 있고 240조 예산안을 갖고 맞습니다. 이제 그 남북 경협과 일자리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들어갈 텐데 신학수 대표님. 자유스럽게 얘기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6일 날 네. 그 미국의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이 우세하다, 공화당이 우세하다. 만약에 그 선거에 대해 선거 때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또 경제에 대한 발전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 협정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거는 선거죠. 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에는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 끝난 이후부터는 다 수습이거든요. 수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악재적인 요소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재든 악재든 시장에 노출되는 그런 재료에 의해서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재료로서의 가치는 소멸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11월 6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 한국 시장에서는요.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옵션 만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등락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가가 밀리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옵션 만기는 뒤집혀지는 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라왔을 때는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는 올라오고 심리에 대한 부분에 반대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10월 달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11월 달 일단은 뭐 출발은 그래도 괜찮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1월 달에는 10월 달에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하락을 했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정 부분 반등을 해주고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의견이나 뭐 또 네.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11월 6일 날 그 네.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이유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미국의 중간 선거 부분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그 리서치 결과는요. 지금 공화당 쪽에 선거자금 유입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 승리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제2의 감세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1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30에서 40석 미만일 경우 차이가 30석에서 40석 미만일 경우는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약진 그리고 30석에서 40석 이상으로 벗어났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공화당이 확실하게 승리했을 경우에는 대북 강경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중 무역 전쟁이 또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선거 이후에 G20 정상회담까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는데 G20 정상 그 회담에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땐 중국이 1차적으로 머리를 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6%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발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 미만까지 떨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중국의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600만 개가 지금 현재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전체 사업자 수가 3,600만에서 4천만 개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5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에 기업들과 사업체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아시다시피 지방 퇴역 군인들의 연금을 지금 지급을 못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관세로 추가적으로 2,670달러의 관세 폭탄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해서 중국이 머리를 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중간 선거도 체크해야 되지만은 그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명성 파트너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데 네.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은데 다 아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 네.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우리 등대팀이 아주 엑설런트한 두 파트너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그 글로벌 시장 전반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중국이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워집니다. 이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 GM이나 포드 같은 데가 실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IT 기업들 전반도 중국을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수출을 갖다 금지하는 이런 상무부의 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좀 타협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중간 선거 있어요. 중간 선거는 공화당의 압승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의 압승이냐 아니면 상하원이 양분하냐 이 체제인데 지금 전망은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입니다. 요 지금 중간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요.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분의 1이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3분의 1을 뽑는 요 자체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상원은 공화당이 될 것이고 하원은 435명이 뽑습니다. 전원을 다 뽑는데 하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가 이렇게 겹칠 때 요번에 지금 뽑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민주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됩니다. 과거 미국의 전통 한 150, 160년 동안에 미국의 중간 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힘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을 취득하는 쪽은 약간 좀 공약이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오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하는 중간 선거에는 민주당이 잘하고 공화당이 못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한 3번 정도로 빼놓고 150년 역사에 3번 정도로 빼놓고 다 야당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물론 트럼프의 인기가 상당히 저조한 것도 있지만 중간 선거는 이번에 하원은 민주당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무슨 중간 선거가 뭐가 중요하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원의 민주당이 장악함과 동시에 트럼프의 추진이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미국 내부에서도 기업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많은 층들이 무역 전쟁에 대한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많이 냈죠. 그게 지금 사실은 미국 내부에도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죠.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이 구매가 한 20%씩 다 올랐어요. 세탁기라든지. 왜냐하면 관세 전쟁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원이 되면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부분이 약간 견제를 받을 소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아서 뭐예요? 이런 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는 모습이 하원이 되면서 좀 타협의 소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통계치로 중간선거 이후에 연말까지 S&P 500 지수, 미국의 시장은 항상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 지금 등대팀에서 거의 대부분 바닥이다, 바닥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합리적인 과거의 데이터를 도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원이 승리해야 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중간 선거 이후에 연말까지 미 증시는 거의 대부분 아주 좋은 장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오늘 뭐 좀 올랐다 밀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닥권입니다. 오르는 듯 쭉 밀리고 오르는 듯 쭉 밀리고 왜 이래요? 이러면서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장은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갖다가 선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문자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문자가 오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방송 중에 말했던 그 끝장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삼성 전기, 카페24 뭐 이런 거 멋지게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저희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사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저희끼리 어떤 이야기에 그러니까 함께 보시면서 해주신 건데 어쨌든 이 세 분의 말씀이 정말 하나씩 맞아 들어간다고 보니까 저도 사실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망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날 말씀하셨을 때 이번 주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가다가 다음 주부터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다음 주에 대한 예측 사실 프로그램 말미에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늘 항상 미리 준비해 놓는 질문이긴 한데요. 시간이 남는 날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다음 주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시작스 파트너부터 네. 먼저 볼까요? 일단 다음 주 전망은 일단은 뭐 미국의 그 중간 선거 선거가 있고요.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내면은 이제 끝나는 재료적인 부분으로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정받는 것은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적정 부분의 그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비교했을 때 그 가격 조정 같은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짧게 일어나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11월 2일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2일 날 그리고 5일 날, 6일 날 요 3일 동안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옵션 만기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히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눌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내일 정도의 내일 정도 그 오전장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만 파악을 한다면 오히려 11월 5일이나 아니면 6일 날 오히려 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실질적으로 밀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 위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동안 위축돼 있던 심리에 의해서 시장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물량이 나왔다. 갑자기 물량이 나오니까 잘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보면은 잘하가 아니라 소뚜껑이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소뚜껑 보고 놀랐다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반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보지만은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추이를 더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요.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눌리는 부분에 위축되는 그 정도 이 부분이 그동안 눌렸었던 부분에서 힘들게 만들어 놓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찬홍 파트너의 의견도 짧게 저희가 들어보고 우리 명성호 파트너가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은 보시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큰 틀에서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권 하단이 좀 굉장히 좀 폭도 깊은데 한 1,600포인트, 1960에서 2,10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600에서 700포인트. 만약에 악재가 발생하면은 1,96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고 코스닥도 역시 악재 발생하면은 6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악재를 딛고 올라선다면은 코스피는 상단 박스권 2,10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인데요. 여기서 꼭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고
악재가 지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동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이 좀 현재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고 일자리 고용 및 그다음에 산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불균형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사면은 기관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면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그다음에 공매도,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현재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연속되어 있다. 특히 환율 부분에서는 1150포인트가 넘으면은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환율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쪽 시장에서 봤을 때 중국 위안화 대 달러가 7위안을 만약에 넘어선다면은 그 부분도 또 혹시 또 위험 리스크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망 우리 명성욱 파트너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는데 너무 길게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공포스럽고요. 네. 너무나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이런 시장을 보는데 저는 뭐 IMF부터 대세 하락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 만약에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그래도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은 홀딩 또는 매수 전략. 돈이 없다. 그러면 홀딩하고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어설픈 시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두가 합창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올라서 해피하면 경계. 일이 너무 잘 되면은요. 혼자서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위기를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울 땐 풀주고 있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말고 말이 약간 이상한데요. 어려울 땐 어떻게 하라는지 주변 사람이 다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요. 이럴 때는 있는 척, 안 해로운 척, 아주 초연한 모습을 가지고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돼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납니다. 밀려도 위축되지 말자.